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비밀 접촉을 통해서 북한 측에 30억 불을 주기로 비밀 합의서, 이면 합의서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지원 후보자가 그동안 남북 접촉과 관련해서 말해온 내용들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 후보자의 국정원 청문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서명이 있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2000년 4월 8일 대북특사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송호경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6.15 남북정상회담 구체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경제협력 합의서라는 이면 합의서, 비밀 합의서를 작성해 북측에 전달했다면서 합의서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측이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 형태로 제공하고 이 외에도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면 합의서 사본에도 본 합의서와 같은 박 후보자의 서명과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오후 청문회에서 이 문서를 제시하면서 박 후보자의 기존 서명과 다르게 보이는 서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전 청문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당시 북측과 어떤 합의를 했느냐고 묻자 평양 방문 때 북측에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있었다고 시인하고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후 북측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현대 측이 금강산 관광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 또는 단돈 1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3년에 있었던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해 송두환 특검의 수사를 받았으며 외환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1년이 넘게 복역한 바 있는데요.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송금 과정에 국정원 계좌를 활용했다는 것인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서가 위조설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묻자 어느 경로를 통해 그 문서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없다,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예상치 않은 이면 합의서가 폭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오후 청문회에 들어서는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사본이 조작된 문서냐는 질문에 내 서명 날인은 맞지만 조작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공개된 합의서 외에 비밀 경제 합의서 존재가 사실이면 후보자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이 사본은 국민 몰래
억불을 북측에 제공한 엄청난 사건이라면서 원본이 있다든지 서류에 서명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면 합의서라는 문서는 저를 모함하고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게 한 유도된 서류라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사본을 주면 경찰 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문서를 공개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면 합의서를 폭로한 통합당이 합의서 원본을 제시하거나 믿을 만한 사본 구입 경위를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박 후보자는 후보자 사퇴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면 합의서가 국정원 내 깊숙한 정보원을 통해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연 문서 제공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히거나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일의 내탕금으로 쓰였다는 설, 핵 개발 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설 등 많은 의혹과 추측을 낳은 대북 불법 송금의 진실이 차제에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대북 불법 송금 이면 합의서뿐 아니라 허위 학력 조작도 도마에 올라서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박 후보자 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국대에 편입할 때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상학과 5학기 재학 증명서를 제출했고 김대중 정부 실세였던 2000년에 다시 단국대에 압력을 넣어서 조선대 재학 사실이 적힌 학적부를 지우고 원래 졸업한 광주 교대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거듭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학적부에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다면 단국대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단국대 학적부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조선대를 광주 교대로 고쳤다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박 후보자는 또 12.12 사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웅적 결단이라고 칭송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DJ를 골로 보냈다.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이중인격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과 같은 정치적 상황 탓으로 돌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양해를 했다고 비켜나갔습니다. 박 후보자는 여의도 요물, 정치구단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오늘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요리조리 예병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은 자치하고라도 지나치게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정원장 직책을 맡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보다 무려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불법 지원을 하는 내용의 비밀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거나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박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박 후보자의 낙마 자원을 넘어서 전국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